모두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모아의 광고와 경제. 네, 안녕하세요. 모아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아의 경제를 맡은 이재한, 안상우입니다. 네, 시작부터 왜요? 아주 말 씻고 난리 났어요. 저희 지난주에 올렸는데 예, 정말 네. 참혹했죠. 왜요? 폭발적인 반응이었는데? 저는 한 2억 명 정도 봐주길 기대했나봐요. 윤우님 있잖아요. 윤우님이 그렇게 대단한지 진짜 다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왜 윤우님이 왜요? 왜? 정말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윤종신 네. 형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다시 봤지만 와 너무 지금 이건 마치 연극영화과 신입생 1학년이 난 윤우님이야 이런 수준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난리 났어요. 저 지난번에 녹화 뜬 거 보고 네. 이건 아닌데. 본인이 본인 걸 보고.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윤우님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똥을 싸질러 놓고 보니까 유재석 누님, 윤종신 형님, 네, 이런 굴지의 MC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다는 말이고요. 그래요. 이번 주에는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잘 해보도록 네, 해요. 그래요. 이번 주에는 모아이 광고는 뭘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 서울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에 가면은 일명 피아노 계단이라고 있습니다. 피아노 계단. 이게 네. 별명은 피아노 계단이라고 붙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계단인데 계단을 밟잖아요. 네. 그러면 가야금 소리가 나요. 근데 그 네. 음계도 다 다르고 해서 네. 음악적으로 감각이 있으신 분은 거기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좋은 콘텐츠고요. 이것이 일명 좀 오래된 개념이긴 한데 넛지 마케팅이라는 개념입니다. 넛지 마케팅. 네, 그래서 오늘은 요 넛지 마케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모아이 경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실 건지. 모아이 경제에서는 최근에 이제 금지된 우버 택시 아시죠? 이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유 경제 대명사라고 이제 에어비앤비와 함께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우버 택시에 대해서, 그래서 공유 경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버 택시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라는 점에서 좀 이제 우버 택시와 공유 경제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저도 여행할 때 에어비앤비나 이런 걸 되게 안 물어봤어요. 네, 이용 많이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하죠. 네, 그러면 이따가 찾아올게요. 네, 오늘 첫 순서 모아이 광고부터 시작할 건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넛지 마케팅이라는 넛지 마케팅. 네, 넛지 마케팅. 넛지 어디 책 이름 같았는데. 네. 넛지 책 이름요? 책 있지 않나? 있겠죠.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넛지 마케팅이라는 책도 있고 네네. 넛지 마케팅의 정석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거에 대해 설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마케팅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네, 화두가 많이 되고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데 저희 방송의 장점은 그거를 5분 안에 알 수 있다는 거. 왜죠? 왜냐면 이게 간단한 개념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일단 쉽게 설명할 거예요. 정말 네. 최대한 예를 많이 들어서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그 고속터미널의 1번 출구에 있는 피아노 계단인데요. 네네. 굉장히 좋은 예라는 게 일단 넛지 마케팅이라는 거의 개념 자체가 그 넛지라는 말이 팔꿈치로 쿡 찌르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왜 찔러요? 하면서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지금? 말로써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 넛지 마케팅이라는 거 자체는 말로써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소비자나 아니면 대중들의 그런 행동을 유도를 하는데 근데 그 재미없게 그렇게 네. 하면 또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넛지 마케팅에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기발한 방식 혹은 네. 재밌는 방식 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네. 네, 브라질 리우 카니발에서 네. 사람들이 그렇게 술 먹고 음주운전이 장난이 아니래요. 음주운전. 네, 네. 우리나라 연말만큼 음. 난리가 난다 그래서 안타르티카 비어 여기 술 회사인데 네. 여기서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음. 이 기업에서 한 그 프로모션 방식이 네. 다 먹고 난 맥주캔을 음. 지하철 승차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아. 개찰구를 이렇게 신기하네요. 고쳤어요. 네, 그래서 네.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개찰구에서 맥주캔을 스캔을 딱 하고 그 쓰레기통에 딱 떨어뜨리면 네. 개찰구가 돌아가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 이런 식으로 좀 재미난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음주운전 하지 하지 말자. 말자는 이런 그 소비자 행동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메시지를. 네. 그럼 뭐 넛지 마케팅은 뭐 그런 거네요. 이제 뭐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 넛지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내가 너 좋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행동으로 보인다던가 그런 식이죠.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근데 거네요. 그 행동이 네. 뭐 너무 재미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위트 있게 이렇게 그렇죠.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넛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트 있는 거가 아닌가. 그 넛지 네. 마케팅을 실제로 뭐 이렇게 크게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보통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 되니까 맞아요. 많으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앱인데 네. 이게 포레스트라는 앱이에요. 포레스트 숲 네.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숲인데 네. 이게 자기만의 숲을 꾸미는 건데 어떻게 꾸미는 거냐면 바탕화면을 딱 키면은 거기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핸드폰을 사용하고 싶어서 바탕화면을 벗어나면 그 나무가 죽어요. 그 나무가 완전히 자랄 때까지 네. 그 바탕화면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너무 급한 경우가 있잖아요. 전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카톡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 2개만 딱 제외하고 그래서 그거는 써도 나무에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앱을 쓴다. 예를 들어서 네. 게임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인터넷에 그냥 들어가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게 이제 죽어요. 근데 만약에 이 나무가 하나 자라는데 24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길잖아. 그럼 나무 아예- 하나 한 그루 자라는데 24시간이요? 네, 그럼 너무 기니까 잔인하다 너무. 여기서는 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한 30분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으면 조절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시간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죠. 그건 아니고 어플에서 그러면 의미가 네.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마다 또 네. 다르니까. 그래서 요 어플리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조절하니까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 스마트폰을 쓸데없이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서 점점 더 그런 식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넛지라는 요소를 이용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이제 결국 모바일로 많이 넘어가는 시대이기도 그쵸. 하고 모바일은 이제 손에 있으니까 또 이게 GPS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도 모을 수 있고 그 모션도 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PC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넛지 네. 마케팅을 하는 게 이제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쵸.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이 넛지 마케팅을 할 때 굉장히 좋을까? 뭐 효과가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솔직히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군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밌는 점. 그리고 네. 보통 보면 이게 공익적인 면을 좀 많이 담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공공의 그쵸. 그런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맥주 회사 같은 것도 음주운전 하지 말자. 그리고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피아노 계단도 어떻게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전기를 아끼고 좀 그 건강을 운동도 지키고 하고.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는 게 나이키에서 만든 쓰레기통인데요. 여기다가 쓰레기통. 랩핑을 하는데 농구 골대로 랩핑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남성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본능적으로 이제 네. 이게 네트만 보면 던지잖아요. 네. 던지고 차고 난리 나잖아요. 괜히 이렇게 네. 뭐 휴지라도 한 네, 번씩 슉 거기는 해보고. 무조건 공이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니까. 네, 그래서 안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으면 글로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아. 굳이 그리고 그쪽으로 뭐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농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 해보고 싶으니까. 흥미로우니까 그냥 다른 데 버리고 싶었던 거를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아니 그 여성분들은 잘 네. 모르겠지만 이제 남자 화장실 가면 그 그쵸. 가끔 보면 그 화장실 이게 소변기죠, 남자분들이 쓰는. 그쵸. 거기에 이렇게 뭐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팔이나 예, 뭐. 그게 거의 네. 굉장히 대표적인 멋진 아, 마케팅의 하나인데요. 그런 거구나. 네. 뭐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리는 분이 있는데,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아니, 근데- 눈물만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게 진짜로 효과가 네. 되게 좋았대요. 아 맞아요. 그게 네. 진짜로 효과가 좋아서 그거 만든 사람은 돈 많이 벌었겠죠? 아, 진짜 부럽네요. 네. 네, 그럴까요? 네. 근데 소비한기에 아무튼 파리를 붙여. 이런 형식으로 좀 더 유쾌하게 네. 이렇게 소비자들 아니면 대중한테 다가가는 게 넛지 마케팅의 좋네요. 특성이고 요새 또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 원래 이것도 좀 나온 지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먹히고 있는 마케팅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나이키 광고 나오는 것보다는 나이키 쓰레기통 지나가면서 보는 게 훨씬 더 각인이 되는 게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오늘 이제 넛지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뭐 넛지라는 뜻은 쿡쿡 찌른다. 그렇죠. 그리고 영어 이제, 단어예요. 네. 외우세요. 너님보다 영어 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알게 뭐야. 알게 뭐야. 씨.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네요. 이분 제가 영어 실력을 하는데. 아, 네. 그래도 이지한 선생님보다는 제가 영어 좀 잘해요. 네. 조금. 누가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느냐, 서서 기어다니느냐, 뭐 이 정도 차이입니다. 네, 아무튼 네, 넛지 마케팅이라는 건 어쨌든 쿡쿡 찌른다는 거고 결국 어떤 메시지를 줄 때 직접적으로 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줌으로써 이제 재미도 같이 함께해서 마케팅 효과도 누리고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정리 잘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이 모아이 광고에서는 넛지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분 서적 모아이 경제에 이지한 선생님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죠? 아까 우버 얘기하셨는데 네, 말씀 좀 오늘은 우버택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버택시가 벌써 1년 6개월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꽤 됐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택시 업계의 반발과 여러 이유 때문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거기서 이제 국회에서 우버택시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는 우버택시와 유사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이나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의 유사 택시 운송업은 모두 금지되는 것이 이제 법안으로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버 택시도 금지가 될 거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버 택시가 사실은 이 공유 경제의 핵심이라고 이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핵심이요? 네, 이제 에어비앤비랑 그게 많이 쓰이는 그렇죠. 것들. 이제 이 공유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개념인데도 이제 그걸 현실화시킨 게 이제 외국에서 이 우버 택시와 이 에어비앤비 이게 이제 대표적이고 왜 핵심일 수밖에 없느냐 이미 상장 준비까지 하고 굉장히 기업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게 우버 택시가 우리나라는 금지됐잖아요. 네. 외국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최근에 이제 금지를 시켰지만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주마다 또 다르고 저희 유럽 쪽에서는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예 법안을 금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우버 택시를 금지시킨 것 자체로 우리나라가 뭐 공유 경제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말은 할 수는 없고 어찌되었든 뭐 세계적으로는 우버 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게 우버 택시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금 문제도 있고 뭐 또 우버가 이 일반 사람들과 승객들을
일반 기사들과 승객들을 매치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뭐 성폭행 문제나 위험성이 있다. 네, 또 승객과 일반 기사 둘 다 그냥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쵸. 기사 업무 이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접대 이제 대면 상대로도 잘 안 되고 즉 뭐 기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진상이 와도 좀 이제 참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으니까 일반 하긴. 기사분들이 그냥 막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버라는 거 지금 검색창에 치시면 아마 연관 검색어로 좀 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그런 뭐 착오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네. 금지가 됐으니까 네. 뭐 이제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이기도 하네요. 근데 그렇죠. 알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네. 보니까 네. 우버 X 아까 소개해 주셨던 우버 X는 네. 또 이제 금지가 됐는데 네. 우버 블랙이라는 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우버 X예요. 즉 일반 사람들, 즉 이 차가 남는 사람들이 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고 또 일반 승객들을 이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 차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우버 X라면 우버 블랙은 이제 고급 택시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급 리무진이나 굉장히 좋은 차를 기사와 함께 그 승객에게 이렇게 같이 렌트카를 기사와 함께 같이 대동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거는 뭐 공유 경제랑은 그렇게 썩 크게 상관이 네, 있는 건 아주 아니에요? 크게 뭐 이렇게 관련돼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렌트카를 이제 놀리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유 경제라고도 할 수 있죠. 저도 예전에 필리핀에 네, 이렇게 잠깐 영어 공부하러 갔었는데 네, 몸을 좀 담았죠. 그때 네. 이제 있던 데서 놀러 가려고 했는데 관광지가 차로 한 6시간씩 가는데 아우. 버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네. 거기 현지에 있는 렌트카 회사에다 렌트를 하니까 네. 기사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아, 거기는 이제 좀 차이가 있나요, 가격이? 가격이요. 근데 거기는 네. 버스나 이런 게 원래 워낙 잘 안 돼 있어서 다른 아.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해보고 이럴 게 없구나. 그닥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되게 네. 편안하게 잘 갔다 오긴 했는데 그런 면에서 네. 이게 정착만 되면은 또 하나의 신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아무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우버 블랙. 예. 우버 블랙은 사실 이전에는 아무나 다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우버 X가 이제 금지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문제가 또 끼다 보니까 우버 블랙도 사실은 이 법률에서는 노인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이런 사람들만 이 렌트카 할 때 기사를 이제 대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돼서 앞으로 우버 블랙도 그런 분들에게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기존의 택시 시장과는 그렇게 크게 겹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전에도 리무진이나 고급 택시를 이제 대절해주는 그런 또 업체가 있잖아요. 아, 그런 데도 있었어요? 네, 그런 데랑 이제 또 그냥 경쟁 업체 정도가 되겠죠. 네. 그렇죠. 아무튼 뭐 경쟁이 시작되면은 소비자 예.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공유 경제 자체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남는 거를 이제 나눈다라는 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공유 경제의 두 핵심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우버 택시도 있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도 있잖아요. 근데 우버 택시는 지금 난리가 나서 없어졌는데 네. 에어비앤비는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에어비앤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에어비앤비는 이 빈 방 혹은 빈 집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일주일간 출장을 간다. 그러면은 내 집을 누군가 어떤 여행객이 와서 잠깐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이제 글을 올리거나 이런 신청을 해 두는 거죠. 나 빈다 집이. 집이 빈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네. 얘가 계속 이래요. 집이 이제 미치겠어요, 진짜. 네, 집이 이제 비니까 그것을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서비스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근데 에어비앤비는 그런 빈 방, 빈 집 이제 연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에어비앤비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새로운 유사
숙박업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세금인가요? 그렇죠. 뭐 세금이나 아니면 세금의 문제가 왜 이제 중요하냐? 세금뿐만 아니라 세금을 낸다는 건 정식 허가 업체거든요. 정식 허가 업체라는 건 뭔가 소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률 제한이 있습니다. 왜? 안전을 위해서. 신뢰가 그런데, 이제 그렇죠. 바탕이 된 근데, 거네요. 유사 이 숙박업인 에어비앤비나 이런 곳이 물론 좋습니다. 공유하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문제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쵸. 혹은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혹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블로그에도 이 에어비앤비를 외국에서 이용하시고도 이제 오히려 주인분한테 욕을 먹었다. 괜히 뭐 이렇게 밀침까지 당하고 집에 주인이 와서 뭐 그렇다는 글을 써 놓으신 걸 봤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복합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경제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공유경제의 정의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공유경제는 내가 가진 것을 쓰지 않을 때 나누거나 혹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 조금 남는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개념인데 이때 나눌 때 이제 그 나누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 나눌 때 우리가 돈을 받고 나눌 수도 있고 또 무료로 나눌 수도 있는데 네, 이 돈을 받고 나누게 되면 이제 그게 하나의 사업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된 게 우버랑 또 그렇죠. 우버랑 에어비앤비고 그리고 또 돈을 안 받자니 또 빌려주는 사람도 좀 그래요. 애매하죠. 뭐 어쨌든 그래도 어떻게 해도 돈이 남는 게 그렇죠. 좋은 건데. 뭔가 경제학적으로 어쨌든 뭐 경제학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개념도 있고 그쵸.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유 경제라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버랑 비슷하게 소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앞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네,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소카라는 것도 이제 우버 택시처럼 뭐 택시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그거는 운전사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운전사가 없지만 이제 차를 공유하는 렌터카의 이런 개념이죠. 렌터카가 좀 더 발전한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우버 택시 그리고 소카 여러 가지 이 공유의 방법이 나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버 택시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게 상당히 느려요. 기술보다도 항상 느리니까 그나마 최근에 조금 빠르게 따라가는 것 뿐이지.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든 뭐 우리 이 인식 차원에서든 이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우리를 한번 충격에 휩싸이게 한 거죠. 네. 갑자기 또 생각나는 질문인데 네, 마지막 네.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혹시 그러면은 네. 이지한 선생님은 이쪽 네. 경제 쪽으로 밝으시잖아요. 네. 어둡진 않아요. 네. 저보다 밝으신데 네. 그럼 이지한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네. 다음 공유경제 소재는 다음 저는 어떤 게 공유경제.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 녹음하기 전에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말 생각을 해봤어요. 뭘 공유하면 좋을까? 근데 공유라는 거는 어떤 거든 사실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사람만 빼고 사람도 사실 공유할 수 있죠. 그쵸, 한마디로 무슨 노동력을 그렇게 하시죠. 공유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공유를 하는 서비스 재화나 서비스보다도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공유를 하는 방법이 이제는 더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뭐 제가 아까 생각해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우리 tit-for-tat이라고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개념이 듣는데요. 있잖아요. 이래서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죠.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들어봤는데 뭐야? T 뭐야? 그건 처음 듣는데. 이렇게 네, 영어가 짧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아시죠? 저 말고 다 아시는 걸 알고 얘기하시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뭔가 내가 공유하는 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시스템이 저는 나중에 아마 도입이 될 것 같다. 한마디로 품앗이죠, 품앗이. 그러니까 둘의 지금은 품앗이. 돈으로 주고 있는데 그렇죠. 나중엔 돈이 아니라 뭔가 다른. 내가 요만큼 받으면 너도 요만큼. 네. 근데 그게 꼭 1대1 매칭이 아닐 수도 그쵸, 있죠. 그쵸. 왜냐면 어떤 사람이 뭐 요즘에 또 그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많이 하죠. 영어와 스페인어. 뭐 그런데 그쵸, 그쵸. 어떤 분은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그쵸. 어떤 분은 이제 스페인어를 하는데 그렇게 잘하진 못하는데 알려주기로 그런 했어요. 개념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노동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뭔가 다른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금전적인 부분
혹은 또 우리 이 생존과 관련된 생존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뭐 장소를 공유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생존의 필수적인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지만 그쵸? 사실 어렵죠. 그래서 꼭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가 즐거움을 좀 공유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즐거워. 왜냐? 근데 좋은 생각 같아요. 즐거움을 공유하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공연을 보는 것도 사실 즐거움을 공유하는 거예요. 왜? 같은 공연을 보고 그 순간 같이 그 즐거움을 공유하기 때문에. 괜찮은 네.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공유하는 어떤 것도 공유할 수 있지만 공유의 방법이 아마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지한 선생님이 우버 택시부터 시작해서 에어비앤비 해서 공유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공유 경제에 있어서 무엇을 나눌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나눌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지한 선생님 되게 말씀 잘하시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하셨나 봐요. 오늘 말 좀 튀었어요. 근데 그래요? 말을 많이 버벅거려서 아직 그건 맞아요. 언어 장애가 좀 있나 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 네, 어쩔 수 없는 미쳤나 봐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좀 고생 좀 했잖아요. 장소를 네. 3번이나 옮겼어요. 저희가 굉장히 장소가 협소가 아니죠. 이제 없어요. 제한돼 있죠? 네, 제한적이라서 이제 혹시 오늘 공유 경제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가 좋네. 네, 저희가 사실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만 쓰면 되는데 아주 조용한 아니 곳에만 1시간만 쓰면 돼요. 녹음할 땐 솔직히 1시간만 바짝 하면 돼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공유하는 게 중요하냐. 네,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아니 근데 이재현 저희가 선생님 별로 안 안전해. 안전합니다. 네. 별로 안 안전해. 아무튼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히 공유경제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네.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에게 장소를 공유해 주실 분을 찾는다 이게 정말요? 결론이에요. 정말요? 네, 연락 주시면 페북에 남겨주세요. 페북에. 페북에 지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연락은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네. 자, 그다음 아까 이제 모아이 경제 광고에서는 너치 마케팅 얘기를 했죠. 그쵸, 너치 마케팅. 근데 원래는 사실 마케팅, 광고 이러면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많이 느껴요. 일반 대중들은.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네, 좀 우리 그런 개념 있잖아요. 광고에서 우리가 TV를 보다가 이렇게 광고를 안 보려고 넘기는 거. 그 부분이 재핑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부분이 그런 이런 트렌드가 네.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나요?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광고가 되게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제가 다음번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또 트렌드 따라가는 남자예요. 네, 트렌드 따라가는 예고편을 남자. 만드시네요. 근데 바로 다음 주에는 못 해요. 제가 다음 주에는 못 하고 네, 아파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그래서, 마세요. 네, 요즘 광고가 어쨌든 재미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 몸으로 좀 행동하게 만든다. 요새 넛제 마케팅이 이슈가 된 이런 효과가 많이 발휘되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해드리겠다. 이 말씀이 다음에 또 너치 마케팅을 하겠다고요, 그럼? 이게 근데 일환이에요. 이런 큰 흐름의 일환. 그러니까 너치 마케팅이라는 흐름이 있고 또 그 안에 세부적인 뭐 여러 가지 얘기할 만한 답답하시네 진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네. 광고를 회피하는 흐름이 돼가지고 네. 그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롯제 마케팅이 여러 네.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또 네. 다른 거를 다른 것도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먼저 짚어봐야 되겠죠. 광고가 싫어서겠죠? 그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분 너무 답답하네요. 정말 옆에 있으면서 진짜 답답하네. 네. 다음번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면 제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제 거는 약 한 15분 후에 이제 방송이 되니까. 내 편집하면 네가 다 날려버릴 거야 진짜. 네, 참고로 마지막 편집은 제가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모아이 광고와 경제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모아이 광고의 김현경. 모아이 경제 안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